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한 주 동안의 투자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투자하기가 참 쉽지 않죠. 특히 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훨씬 더 투자하기가 힘든데, 여기서 이게 나오려나? 국내 증시가 10년치 차트가 나오려나? 여기에 나오죠. 여기 월 더 줄일 수 있나? 오케이, 더 줄일 수 있죠. 2007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미국의 그 금융위기 때죠. 그리고 요게 2018년은 뭐 하던 때인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2020년 3월 달이면 이게 코로나 때고, 요게 지금 요즘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나놓고 보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샀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근데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닐까봐 걱정인 거잖아요. 밑에가 끝일 것까봐 걱정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아래까지 갈까봐, 더 내려갈까봐, 막 800 밑으로 700 밑으로 내려갈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되 계속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죠. 분할 매수를 하는데 어떻게 계속 현금을 보유하지? 분할 매수는 해야 되는데, 자, 첫째로 내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돼요.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배당이라던가 아니면은 급여라던가 알바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제3의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꾸준히. 그런 수익이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일부분은 생활을 하고 일부분은 재투자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수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인버스에 투자를 하면 돼요. 마이너스 배수로 되는 투자 엄청 많죠. 142개의 국내 인버스 ETF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냥 인버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곱하기 2 곱하기 인버스가 있고, 그죠? 인버스 2는 곱버스라고 해서 마이너스 배율의 2배의 수익률을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할 때 수익이 나지만 그걸 2배로 해주는 거죠. 대신 거꾸로 상승하게 되면 2배로 손실을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곱버스는 하지 마시고 요 앞에 있는 그냥 1배 인버스 있죠. 1배로 된 인버스를 사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1배 인버스는 물론 이제 저는 주가가 전체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 비중의 한 10% 정도만 인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90%, 20%는 현금, 그리고 70%가 우상향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도 일부분은 인버스를 매수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락할 때 수익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하락할 때 수익을 봐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가져가려고 인버스에도 사는 겁니다. 물론 인버스가 손실률이 많기 때문에 이게 차익이 실현이 되기까지는 더 많은 하락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상승했던 시기에 얼마나 많이 손실을 받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하락했을 때 하락률을 해칭해주는 역할도 해요. 왜냐하면 거꾸로 상승을 하게 되니까 평가 금액이 상충하게, 그러니까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용도로 하고, 더 많이 하락했을 때는 인버스에서 차익 실현을 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인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락할수록 계속 매수를 하는 거죠. 자, 요 앞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계속 하락했던 지점이 있잖아요. 제가 투자를 언제부터 했냐면 2017년인가부터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투자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가는, 얘가 코스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 주식은 기껏 해봐야 1%, 2%밖에 수익이 안 났는데도 그만큼 수익이 난 것도 나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못해. 요 선에서 2018년 10월달 떨어지는 것만 봐서도 나는 주식이 아닌가, 나는 투자를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올라가는 거는 기껏 해봐야 1, 2%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그대로 다 반영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뭔가 이렇게 투자의 방식을 깨달은 게 2019년도 1월달인가 그랬어요. 그때부터 많은 종목을 보유하는 방법, 종목을 최대한 많이 보유하고 있고 변동성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코로나를 맞았죠. 그래서 하락했을 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물론 하락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상승했을 때보다는 손실을 많이 봤지만, 남들보다는 이 상승할 때도 좀 적게 먹고 떨어질 때도 좀 적게 먹고 있다는 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투자 기록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락했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고, 주식 시장 안에서 지금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인데도 지금 이렇게 막 지가 혼자 막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주식이. 이게 주봉으로 바꾸고 미쳐 날뛰고 있죠.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죠. 이렇게 막 미쳐 날뛰고 있는 시장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지금 한 20% 가까이 떨어졌는데 20% 떨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750에서 540 떨어졌을 때, 이거 그 코로나 오기 전이에요, 지금. 이게 750에서 500 떨어졌으면 20% 이상 떨어진 거죠. 여기 900에서 여기 떨어진 것만 따져도 20% 떨어졌어요. 주가가 월 단위, 그러니까 1년 안에, 1년 중에 52주 중에 20%가 하락했던 구간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는 떨어지는 것을 당연히 대비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는. 하락했을 때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은 미쳐 날뛰고 있는데, 그 미쳐 날뛸 때, 하락할 때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멘탈을 가지려면 그만큼 안전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리스트 안에서 찾는 게, 저는 조금 더 개인 투자자로서는 기업 분석을 하기보다 일일이 다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국민연금, 아주 똑똑하신 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 전문가분들이 자기네들이 투자 비중을 수익률 높게끔 설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서 한 20종목 골라서 분산 투자하고 분할 매매하면 충분히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업 분석은 솔직히 옛날에는 막 그 기업 세무 회계 자료나 이런 것도 다 보고, 뭐 EV, EBITDA도 보고, 퍼도 보고, PBR도 보고, 뭐 ROE도 보고, 막 이런 거 막 주가 정보 찾는 데에서 최대한 그거를 뭐 좋은 가치주 기업을 뭐 찾으려고 막 했었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어차피 기업은 망하지만 않으면 돼.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망하지만 않고 사회에서 올바르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걸 써야 되고 쓸 수밖에 없고, 계속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감시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기업은 영속적으로 유지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락하게 될 겁니다. 큰 기업들, 국내 코스피 200 종목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1, 2년 만에 망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뭐 현대상선이 망할 때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망하면 안 되는 기업이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망한 것일 뿐이지. 만에 하나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 20종목의 하나라고 하면 20종목이 하나면 개별 종목이 5% 정도겠죠. 한 종목이 완전 빵원이 되면 내 전체 포트폴리오는 5%. 근데 아까 제가 인버스에서 투자했었고 현금도 투자하고 있었고, 그러면 약 한 3% 정도의 기업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100%에서 3% 사라지는 건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8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홀랑 사라졌어. 그러면은 굉장히 타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테이크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하시고, 하락할 때를 대비해서 뭐 인버스나 현금의 비중을 좀 더 갖고 계시고, 이걸 리밸런싱 하면서 종목을 회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준, 종목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기준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회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갖는 게 투자에서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누누이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분산 투자, 분할 매매하면 되고, 차익 실현을 상승하는 종목에 한해서 뉴스에 나와서 이 종목은, 이 업종은 엄청나 유망한 업종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인기가 들어오면, 그렇다면 이거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많은 미래까지도, 그러니까 먼 미래까지에 대한 가치도 반영하기 때문에 퍼가 굉장히 높아지죠. 테슬라가 퍼가 999까지 갔었잖아요. 그렇게 갈 정도로 먼 미래까지의 가치를 땡겨왔다면 그때는 매도해야 된다. 어느 정도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해서 영속할 것 같은 내가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락을 많이 했던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하락했던 기업이 상승하게 될 때, 저는 지금 그것이 화장품이고 2차전지고, 2차전지는 이제 하락한 지 얼마 안 됐긴 하지만 화장품, 그리고 여행 관련된 주식, 항공 주식이 아직도는 지금 앞으로도 훨씬 더
상승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로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한 게 거의 1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1년 전에도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그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에 이게 갑자기 무슨 개방이 된다고 하면서 갑자기 반짝 떴다가 다시 오미크론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렇지만 리오프닝은 할 거니까. 우리는 여행을 할 것이고 화장을 할 것이고 마스크를 벗어 던질 것이니까 또 다른 팬데믹 사태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여행 다닐 거고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꼭 가고 싶은데 못 갔잖아요. 이런 그런 저의 마음이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올 확률도 훨씬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BTS나 싸이 이런 거 없었잖아요. 싸이가 있긴 했지만 싸이의 파급력보다는 BTS가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나 한류 문화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높고 올림픽 안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많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산업과 면세 산업들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주식, 그 다음에 여행 관련된 주식, 컨텐츠 관련된 주식 지금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고 바이오도 엄청 저평가 받고 있죠. 근데 바이오는 신라젠이나 또 어디야 셀트리온이나 이렇게 지금 횡령, 배임 이거는 한국의 리스크죠. 코리아 리스크로 인해서 저평가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종목을 사자는 게 아니라 바이오와 의료기기 관련된 ETF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개별 종목보다는 업종에 투자를 하시는 게 향후에 수익률을 높이기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단가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안전하게 벌고 싶거든요. 안전하게 벌어야 되거든요. 투자는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변동률이 적은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제약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엄청 까다롭고 그리고 너무 지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다 일일이 검토하고 확인하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걸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연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실수에 의해서 개발되는 약도 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어떤 약이 어떻게 성공하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가 되는 거죠. 그 기업의 안에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바이오 관련된 주식은 언제 어떻게 상승하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상시험 진행했다, 이상 통과하고 3상이 됐다 이럴 때 엄청 급등했다가 성공했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확신이 된 거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니까 변동률이 너무 커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한국도 바이오 산업을 충분히 투자를 잘 하고 있으니까 코덱스 바이오 종목도 있어요. ETF가 코덱스 바이오도 있고 뭐 타이거 의료기기인가요? 그것도 있고 그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바이오 한번 찾아볼까요? 영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됐네요. 여기 코덱스 바이오,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 그 다음에 의료기기도 있어요. 의료기기. 근데 요 의료기기 안에 오스템 임플란트 있는 것 같은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있지만 다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존리 대표님께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셨죠. 물론 2천억에 대한 배임 횡령에 대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 기업의 가치가 오스템 임플란트 잠깐 들어볼까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가치가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회사예요. 물론 이게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반토막이 난다고 해도 1조예요. 그게 아니더라고 해도 8천억, 9천억 원대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 분석을 잠깐 들어가 보면 매출액이 8천억입니다. 2020년 12월 달에 6천억 됐어요. 물론 2천억 까먹었죠. 2천억 횡령됐죠. 근데 영업이익이 1,300억이에요. 900억, 1,000억. 1년에 1,000억 정도 버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에서 물론 2천억 배임 횡령 사건 발생된 거는 기업이 뭐 직원 관리를 잘못하고 뭐 그런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2천억 횡령, 물론 그 중에서 한 1,300억 정도는 찾았죠. 그렇게 찾았다고는 하지만, 물론 이제 그게, 리스크가 될 수는 있어요. 있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한 거는 아니다.
지금은 횡령 중은 아니니까. 그리고 오너나 회장 쪽에서 횡령을 한 게 아니라 직원이 횡령을 했고, 그 직원은 지금 구속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그 횡령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진다고 하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런 장기적인 전망은 훨씬 더 좋다. 요렇게 존니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거기에는 일견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 관련된 ETF에 매매를 한다고 해도,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된 ETF 여기에 갖고 있는 종목이 겁내 많아요. 이게 몇 종목인지 이거 셀 수도 없네. 예? 이렇게 많은데, 물론 보유 비중이 몇 %야? 8%네. 네,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면 8%가 빠지는 거죠. 그 자리에는 또 다른 비중의 새로운 의료기기에 관련된 기업이 들어오겠죠. 예, 그리고 그런 의료기기나 바이오 관련된 산업에서도 충분히 우리나라는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릴 것이고,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화장품, 여행 관련된 것, 항공주, 운송주 이런 데에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우상향 안에서는 우리가 바이오하고 제약 관련된 주식을 기업 그런 업종을 투자하는 것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한 주간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가 매수했던 종목과 매도했던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2월 셋째 주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매매했던 기록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동 매매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률도 나와 있고요. 매수는 코스닥 거래당, 기계장비, LG, LS, 기아, 메일유업, 삼성전자,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한국자산신탁을 매수했고요. 매도는 라틴, KB스타 200금융, 코덱스 은행, 삼천리, K탑 리츠, 페노션, 맘스터치를 매도하였습니다. 여기 매도는 맘스터치가 2월 말일자 기준으로 6,200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했거든요. 상장 폐지에서. 근데 그 단가가 막 급등락을 하는 거예요. 6,400원까지 갔어요, 얘가. 맘스터치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웃긴 일이죠, 이게 왜 이만큼 올라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얘가 왜 올라갔지, 이게? 아니, 얘가 공시에 나왔거든요. 상장 폐지가 결정돼서, 가격은 안 써있네. 그래서, 자발적 상장 폐지를 한다고 했어요. 공개 매수 경과했죠. 6,200원에 산다. 자, 이거 떴나, 여기? 안 떠나? 자, 요거 보이죠, 요거? 네? 6,200원에 매수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오늘 6,330원까지 간 거죠. 이거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기 6,400원가, 고가 어때요? 고가가 6,430원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이걸 6,250원에 걸어놨거든요? 근데 6,250원에 그냥 터덕 돼버린 거예요. 좀 더 높은 가격에 올려놓고 그랬어요. 저는 6,200원보다는 좀 더 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6,250원에 올려놨는데 얘가 6,400원이 가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얘는 예상보다 일찍 매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보면 금융, 은행, 이번에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관련된 주식, 금융 관련된 ETF에 대한 수익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선가가, 운반비가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운송비에 대한 그런 차익 실현이 엄청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페노션도 잠깐 볼까요? 페노션 4조 4천억 매출에 5천억 수익을 냈어요. 영업이익이. 그러면 몇 %야? 이게 거의 20%가 좀 넘죠. 20%가 이게 운송업이 25%가 이상 수익이 나는 경우가 없대요. 이게 바로 직전 연만 해도 10%가 조금 넘어가는 영업이익률이었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거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2배가 더 이상 올라간 거죠. 예. 그렇게 돼서 급등을 하게 돼서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도를 했다는 거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고요. 차익 실현을 했고 요걸로 다시 현금을 만들어서 왼쪽에 있는 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스피하고 수익률이에요. 코스피는 2744.52,
전주 대비 마이너스 0.12%고요. 코스닥은 881.71, 전주 대비 0.49% 상승하였어요. 떨어진 것 같은데 전주 대비 상승했네요. 저는 누적 수익률 10.94%, 전주 대비 0.19% 상승했고요. 현금 비중은 20.9%, 전주 대비 마이너스 0.42%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많이 썼다는 얘기고 매수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저는 매주 투자금을 조금씩 불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입한 것만큼의 비용도, 그러니까 매수한 것, 매도한 것이 금액이 같다고 하더라도 현금 비중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올라가지 않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매수를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수량은 적지만 액수가 훨씬 더 컸다는 걸로 봐주시면 되고요. 52주 수익률은 마이너스 8.43%, 21년 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2.96%입니다. 아직 연초 대비해서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연초 대비해서도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환경이긴 해요. 근데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투자 금액과 보유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평가했던 평가 금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손실을 확정 짓지 않고 마이너스 됐던 것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나의 평단가를 계속 낮춰지고 내가 평단가가 낮춰졌다 그러면 이게 반등하게 될 때 수익을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하고 분할 매매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고 준비를, 하락을 견디기 위해서 이런 영상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락했던 시기에 내가 주식에 대한 좀 견해를 좀 더 넓힐 수 있고, 정보를 얻는 방법도 좀 다양화할 수 있고, 참는 방법도 좀 배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로 좋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지속하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투자는 내가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해야죠. 어떻게 해요? 이게 돈만 제대로 버는 방법을 내가 배운다면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는 게 투자 아닙니까? 요즘에는 집 안에서 컴퓨터 하나,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쉽고 오랫동안 길게 할 수 있는 투자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는 기간으로 잡으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운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망해요. 근데 지금 평가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이 뼈 아픈 것 뿐이지. 근데 그런 소식 신경 쓰지 마시고 수면제 드시고 주무시고 오세요.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 주간의 주간 매매 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뻔하게 투자하시고, 오늘 서울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날씨가 어떻게 된 게 1월달이 되고 2월달이 되고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목도리 사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고 식사 맛있게 잘 하시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투자를 계속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다음 한 주 잘 보내시고 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